건강 골든타임,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환절기 큰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코감기가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노란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얼굴에 통증이 있다면 축농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감기나 비염으로 오해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 건강, 그중에서도 축농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성중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흔히 코 막힐 때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축농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제 얼굴에는 그 부비동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리병처럼 생겼는데 그 포리병 속에 있는 점막에서 나오는 삼출물들이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제 거기서 그 삼출물들이 보이고 그 보이는 삼출물에 세균이 감염되고 배양되면서 축농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축농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런 콧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런 콧물이 나오면 축농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누런 콧물이 나오면 축농증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축농증이 있다고 해서 다 누런 콧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노란 코가 배출되면 노란 코가 나오는데 배출이 되지도 못할 정도로 막혀 있으면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점점 심해져서 이 부비동안을 꽉 채우게 된 다음에 팽창하게 되면은 이게 안면통을 일으킨다든지 눈의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윗니의 통증을 느낀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사실 축농증 환자 10명 중 3명이 9살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서 생기는 축농증은 대부분이 그 아데노이드 비대, 아데노이드의 염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데노이드는 이제 코 맨 뒤쪽에 있는 그 비인두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편도 조직으로서 특히 만 3세경부터 급격히 커지기 시작해서 한 7, 8세경이 되면은 그때부터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커지면은 코 뒤에 있는 거의 숨길을 막는 경우가 있고 숨길을 막게 되면은 아무리 코 안이 뚫려 있더라도 귀가 막히기 때문에 코가 막히게 되고 또 알레르기 그 아데노이드에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코 안으로 이렇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여기 얼굴에 농이 차 있다든지 그래서 축농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의 경우에 축농증이 심하면 얼굴 변형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런 경우를 아데노이드 얼굴, 아데노이드 페이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코가 막히게 되면 잘 때 아니고 평상시에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은 이제 턱이 내려가고 혀가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장기, 턱이 자라고 얼굴이 자라야 되는 성장기 때 자꾸 입을 벌려서 이 하악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하악이 발달을 못해요. 그래서 하악이 들어갑니다. 하악이 들어가고 얼굴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상악이 돌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상악이 들어가고 상악이 돌출되니까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의 얼굴이 되고 앞에서 보면 얼굴이 길어지고 그런 특징적인 이제 얼굴 모양으로 변하게 되죠.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저는 사실 수술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데요. 축농증의 경우도 심각하면 수술을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일단은 만성 축농증의 경우는 그 코 안에 그 점막이 비가역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를 하는 방법은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고 결국 또 재발은 하지만 그 재발의 빈도가 1년에 한 1, 2회 정도에 그친다면 굳이 수술을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1, 2주 약물을 먹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굳이 수술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완치를 하려면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꼬마 아이들의 경우 더 흔한 편이긴 한데 이제 급성 축농증이 단지 이 축농증으로 그치지 않고 그 눈으로 염증이 번진다든지 뇌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빨갛게 부어 있다든지 하면은 그 눈꺼풀 염증이 파급된 겁니다. 그 농양이 눈 안으로 침입하거나 뇌 안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응급으로 수술해서 배농을 해줘야 됩니다. 네. 축농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코 세척을 하시는 분들, 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좀 도움이 되나요? 생리식염수 세척은 일단 코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코 안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염증성 물질을 세척해 주는 역할도 하고 코 안의 점막의 섬모 운동을 촉진해서 코 안에 이물질들을 원활히 배출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치료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코 세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과학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게 압력을 줘서 세척을 한다든지 코 세척을 했는데 이제 가끔 귀로 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귀로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코나 이마로 들어가면 이마가 매우 아프면서 축농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된다, 뭐 옆으로 해야 된다, 뭐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 세척을 했을 때 본인이 제일 상쾌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아무래도 나는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감기가 걸리고 누구는 감기를 피해가죠. 바로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먹을 것만 잘 챙겨 먹어도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감기 등 각종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힘,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목과 갑상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낙타 자세입니다. 자,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세워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발끝은 세워주세요. 자, 양손을 허리와 골반 사이 평평한 곳에 받쳐주시며 어깨와 팔꿈치 활짝 열어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 근육을 지그시 수축하시며 골반을 정면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내쉬며 한 번 더 허벅지를 앞쪽 방향으로 지그시 밀어주세요. 자, 천천히 5번 반복하셨다가 그대로 한 번 더 미신 상태에서 양손 뻗어 뒤꿈치를 잡습니다. 자, 이때 뒤꿈치가 잡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골반을 받쳐주세요. 자, 마시며 한 번 더 허벅지 앞으로 밀어주시고 내쉴 때 목과 가슴을 활짝 열어 고개를 뒤로 젖혀줍니다. 자, 천천히 가늘고 길게 호흡 5번 반복하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한 손씩 떨어뜨려 제자리 돌아와 이완합니다.